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집에 들어와서 금방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도 다 마찬가지인데 들어왔다 나왔다, 지금도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는데, 그게 우리가 면역이 있습니다. 면역이 강화돼 가지고 우리의 그 마이토콘드리아나 몸속에 있는 것들 얘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홍삼이라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홍삼이 많이 지금 알려있는데, 먹거리로는 홍삼을 좀 많이 먹도록 우리 농협에서도 이렇게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뭐 다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불에 약하다는, 열에 약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게 하는데 좀 이해를 도왔으면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은 참고서 와서 이제 들어주시고, 오늘은 이제 지금 현재 처해진 시민들까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에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부 과정만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얘기하신 얘기는 간단하게 요약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또 홍보전산가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이제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럼 이제 보건소장께서도 같이 공동으로 또 같이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호 조합장님께서 뭐 아까 한 말씀 하시려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을 파는 과정에서 굉장히 마스크를 파는 과정에서 물량이 부족함을 느꼈군요. 지금 1,100원씩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만 좀 높이는 업체로부터 좀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어쨌든 간에 좀 더 유리한 가격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애를 쓸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올려줘도 벌써 좀 공급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수 이동작사님 말씀주시죠. 네, 아까 기업 지원과장님이 의제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좀 정부의 공적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자체 공장을 활용하셔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시 무척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렇게 부족한 곳에서는 사실 이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거나에 대해서는 사실 무척 이렇게 붕괴를 하거든요. 특히 요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농협이란 하나로마트의 위치가 대부분 시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거 내지는 도로로서 이동이 가능한 주민들만 사게 되니까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아까 좀 위치적도 그렇고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우연히 저희가 이제 화연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화연 위원장 이제 모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시장님께서 주신 시의 물량을 100명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오늘 주민자치를 이용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간사가 이렇게 팔았는데 아주 무난하게 원만하게 이렇게 판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업지원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를 이제 또 농협의 조직은 사실 이렇게 농민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 15만 인구의 서울이하고 포천이 인구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저희 관인이나 이동 쪽에 사실 인구가 적은데, 이 공정하게 놀아주려면 가족수별로 놀아주려면 아니면 인수별로 놀아줘갖고 이게 참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게끔 하려면 또 공공의 이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행정력을 빌려야 불이익을 좀 받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 이완열 조합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천농 조합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일 동안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은 이제 가격 문제도 우체국하고 농협하고 틀린 이 부분이 그냥 그 조합장들이 직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체국이나 농협이랑 가격을 똑같이 했으면 좋겠고, 제일 문제는 지금 마스크 사시는 분들은 다 활동이 가능하시고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노인분들, 어르신들은 사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와서 사실 수가 없거든요. 줄을 1시간, 2시간씩 와서 쓰실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 기획재원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서 이장님이나 영회장님이 주문을 받으셔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그 면사무소를 통해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외국인 관계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 사시는 외국인들 이 마스크 안 주다가 돌아나가서 그분들한테로 인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만 시장님이 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신 부분은 중요하지만 이 외국인이 되거나 그런 또 주민등록증이 여기에 꽂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못 되겠는 이런 부분은 좀 완화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저희가 일단은 이제 완화 여유가 있으면 완화도 하고 뭐 다 하면 좋겠는데 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지금 혼자서 대한민국이라는 걸 전부 컨트롤하고 총리가 컨트롤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스스로 자기네 지역들을 잘 관리하고 그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또 그 시도를 잘 관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메르스라든가 사스 경험을 해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단계별로 우리가 이것들을 갖다 정리해서 어떻게 하고 또 우리 그 기업자원과에서는 조합장님 말씀도 잘 그 메모를 해놨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찔끔찔끔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의 이제 7개 지금 7개 단위조합이죠 지금 7개 단위조합 8개 대성산 축협 말고 그러니까 8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산림조합하고 이제 축협하고 거기는 뭐 있는 게 아닌 많은 산림조합은 좀 숫자가 많은데 축협은 1,500개 1,500명의 조합원 정도 구성되어 있죠. 1,2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총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그 물량을 딱 생각을 해놓고 오늘 여기서 결정했는데 이게 농협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공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이장이나 영로장을 통해서 그 수급 물량을 가구별로 받아서 이 통장들한테 그 공고를 해주는데 각 단위조합별로 그거는 세입과 세치는 거기서 관리를 해야겠다. 행정적인 건 이 통장 영농회장이 움직여주게.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여기서 한번 그 결론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결국 양은 많지 않은데 합리적 아까 김창수 조합장님 말씀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건 못 참는 것이 잠깐만. 우리 저기 보건소장님께서는 예. 지금 보건소로 이동을 하시고요. 가서 좀 벤처를 하시고 별도로 이따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는 보건소하고 항상 해서 비축되는 그 마스크 그 다음에 나눠주는 마스크는 항상 공유입니다. 네네. 보건소장님은 잘 이석해 주셨습니다. 여기 예.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또 사고 안 사고 다 막으려면은
그 아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그런 맥락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운전동을 통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공감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국가에서 내놓는 마련한 물량이 있고 시에서 마련한 물량이 있는데 그 합쳐서 읍면동으로 인구 비례로 분배를 한 다음에 읍면장이 또 읍면 이 단위로 분배를 해서 거기서 수요 있는 분에게 공급하고 혹시 남으면 다른 데 다시 반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원활한 플로우를 하고, 공급하는 시점도 그 시기도 계속 우리가 뭐 일주일 놔뒀다가 주는 거다 보면 그 일주일이 또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뭐 한 3일에 한 번 정도씩이나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읍면동으로 그러면 일이 많아서 감당 못해요. 그럴까요? 네. 근데 이제 읍면동으로 먼저 수요를 가구별로 전체 우리 포천시에서는 전체 포천시 가구 수를 먼저 확보를 하고 읍면동의 가구 수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다 그 가구 수에 맞춰서 물량을 공급을 해줄 거예요. 그 관리는 이장과 영농이장들이 다 있으니까 이마다 있죠. 네. 같이 관리를 해요. 협의해서 영농이장이 이중으로 농협은 네. 다만 이제 그 판매를 했을 때 현금을 카드를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카드로 주겠다는 사람인데 그 카드를 갖다 주다 보면 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카드가 훨씬 예, 카드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현금으로 이제 지급한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또 마찰이 생겨요. 왜 카드를 안 받냐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결제 수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읍면동 기내사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님을 기자님을 통해서 그 노래학자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여기 못 오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많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시민들이 습관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트나 우체국에서 팔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결제 수단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이 지상에 3개가 있거든요.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있는데 중간 2주차장 하나 별도로 아예 차를 한 대도 안 되게 해가지고 그 저기 뭐 체육관 들어갈 때 이렇게 계속 공항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빠르고요. 그 이제 카드 가져오는 사람들은 좀 홀대를 하는 거죠. 오래 기다리게. 그러니까 다 현금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아예 마트 안에 오면 사실 너무 복잡하고 그냥 아예 바깥에서 하니까 또 감염 위험도 적고 오늘 처음 했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동으로 다 현금을 내더라고요. 아이고 뚜루 형식으로 했구만요. 네. 카드 안 된다고 해요. 엄청 오래 되니까 돈을 내더라고요. 카드 안 되기 때문에. 5,500원. 돈 몇천 원 무슨 카드 해? 아니 이게 주차장에서 팔아요. 주차장에서 안에서 하지 말고 아주 좋더라고요. 반강제 회의는 지금 뭐 반강제 회의는 뭐 저기 아까 전시할 텐데 그 부장이 다 소리 어떻게? 부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공적 판매처는 정부에서 하나로 마트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흔들림 없이 정부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포천시에서 지정해 준 거는 공적 판매처럼 이제 마트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기업 지원과장님한테 토요일에 이런 자문을 했었습니다. 마트에서 일부 반을 팔고 농협조합장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름을 해주면 자연분할 다니면서 예를 들어 자기가 100세다 하면 100개 팔 수밖에 없다. 차상이자라고 해가지고 아닌 사람이라 해가지고 누군 주고 누군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영무회 같은 경우는 19개 리가 돌아가려면 이 물량 갖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해가지고 나눠서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토요일 날도 통화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마을회관에서 그때 이제 잠깐 마을회관에서 전체를 다 나와서 농협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숲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을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좀 낫다고 보니까 마을회관에서 영농회장이나 또 아니면 이제 우리 이장하고 같이 거기서 공급을 해주고 각 단위조합에서 그거를 수급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거 배기지 못하는데요. 네? 그거 배기지 못해요 직원들이요.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어떤 이제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장님은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기름종이들 이런 분들이 제가 너 아는데 이거 2개밖에 안 돼, 하나밖에 안 돼. 이거 맞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5개씩 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직도 1위다. 네, 직도 1위가 100가구다. 네. 그럼 100매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장은 그 직도 1위에 대해서는 이장은 누구네라는 걸 100%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공급해주면은 뭐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시즌이 가구마다 거의 물량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가구마다 물량이 다 안 되니까 문제는. 아니 물량을 만들면 되니까. 결론드렸습니다. 우리 가구가 전체 포천시 가구가 몇 가구죠? 네? 10만 가구가 안 되죠? 시장에서 제가 대신문장으로 다니는데 얼마 몇 가구? 7만 세대 정도 세대하고 가구하고 틀려요. 이제는 가구를 7만 세대? 지금 세대 수는 작년 세대 수는 충분해요. 예, 가구 수보다는 7만 7만 가구 정도면 7만 개를 만들면 돼 일단은 7만 개를 7만 개 금방 만들잖아요. 35만 개. 네? 35만 개. 5개씩 35만 개. 5개씩 그러니까 7만 개를 만들면 되죠. 오늘도 29,000장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들어올 예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물량을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중지가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를 약간 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적 기능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결제 시스템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수요 조사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수급 조절을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거를 전체적인 쿼터량은 면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가구 수대로 면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물량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누게 하면 요번에는 얼마큼 공급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트랑 그 자료를 공유해서 무슨 리에서 무슨 이장님이 얼마를 공급을 하니까 오면 준비해놨다가 그 물량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장님이 돈을 계산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오늘 계산하기는 그 사람이 자기 미리 돈을 걷는 겁니다.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두번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거두고 또 가야 되고 그걸 원하대로 가야 되고 그건 안 되고 주문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주문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주문만 받고 주문을 받고요. 이장님이 뭐 마을 기금으로 먼저 계산하든 이장님이 계산하든 누가 한 사람이 하든 아니면 모아서 하든 그거는 이제 그 마을별로 자유를 맡기는데 어차피 물건을 가져갈 때 돈은 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29,000장은 내일부터 풀질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결정이 되면요. 그 농협은 언제 공적 물량이 들어오죠? 그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여기 물량 수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일선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 물량은 저희가 서울 경기만 빼놓고 일부 지원이 돼가지고 저희가 항의해가지고 어제 우리가 일부 서울 경기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에서 통해가지고 정보제 지원해주고 불투명 홍보를 저희도 이번 주에 들어올지는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압축시켜 언제 들어오는지 일단 원 나누고 들어오면은 미리 이제 이쪽에다 연락을 해주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거는 이제 그 농협에서 이제 판매를 하도록 그러지 않고 이제 우리 시거만 그렇게 한번 그 하는 방법으로 나누도록 하면 돼. 지금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3만 장이 있다. 3만 장을 지금 9개 간접에다 다 놀아주면 쪼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3만 장이면 소그룹이 가구수가 몇 가구인가 보고 소그룹을 전장을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면 또 그 다음 5개씩이니까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데다 또 물량을 주고 읍면 단위로 나눠서 그렇게 우리가 위급한 지역으로 우리가 상황을 봐서 가산, 서울, 가산, 내천 뭐 이런 데 외국인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그쪽에다 투입을 시켜주고
계속 투입을 시켜주면서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내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군부대 가족들 이거 확인해서 그것도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각 실과에서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영유아들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 이렇게 보고하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합하는 건 읍면 단위에서 그렇게 그 읍면 동장들께서 그렇게 해서 일장들하고 해서 취합을 해서 돈을 가져와서 구입에다 그쪽 관조합에다가 입금을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장이 돈 갖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시장님 혹시 그 순차적으로 이제 읍면별로 하다 보면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업체들이 수급이 자기네들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원자재가 갑자기 부자재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며칠 동안 공급이 안 될 경우에 수호름만 공급했다가 나머지 공백이 생겨버리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이 장기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데부터 먼저 나눠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부터 먼저 주지 우리 경기도부터 주거나 강원도부터 먼저 주진 않잖아요. 우선 필요한 데부터 위급사항이 있을 것 같은 예측되는 지역에다 먼저 공급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나눠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야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여기 시에서 먹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조합장들이 먹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공급을 해준다는데 오늘 한 200개, 200명한테만 줄 거랬는데 나와서 400~500명씩 서 있으면 조합도 요구도 먹고 또 시에서도 요구도 먹면서 어차피 이번 일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당분간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근데 이 먼저 혜택을 받는 데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혜택 받는 데는 이 욕을 뭐 먹는 걸 정도가 아니죠. 이럴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구수 및 가족수별로 배분하는 가장 공정한 것 같습니다. 단위나 소리나 비율로 따지면 똑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전에요. 양주가 먼저 한번 푸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주에서 유통센터에서 문자를 날려갖고 포천에 계신 분들도 양주 유통센터에 거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저한테 들었어요. 너 저한테 시키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응? 양주에 이게 공급하는데 너 그것도 못하고 뭐 하냐고. 그러면서 야단 들어가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조합장님들은 대통령 찍으니까 그거를 못하는 조합장님들은 보통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 어차피 뭐 이렇게 계속 논의하다 보면 뭐 아니라도 이게 결정이 안 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한번 그렇게 좀 방법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 김태훈 기자 한번 나름대로 그 생각 있으면 공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조합장님들이 원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 이장님들이 가구수를 파악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양상국장 저는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배고픈 것보다 불공정한 걸 사람들은 못 참아요. 또 이경호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누가 마스크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한 사람만 주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먼저 주문됩니다. 그 얘기 같아요.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만 주문 받고 안 필요치 않은 사람은 주문 안 받고 그래서 일장은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내일부터는 아니 저기 읍면 농장들한테 이 회의가 끝나면 즉시 자체경국에서는 그 파악을 해서 일단은 기업체험과에 달해서 그 물량을 얼른 공급을 받도록 해서 수요를 그래서 그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나가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가산 그 다음에 뭐 저기 포천동 이렇게 묶어서 나오고 또 나머지 또 묶어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수요를 할 때 수요를 신청받을 때 무한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인구 대비 몇 프로 정도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어쨌든 처음에 이번에 이제 그동안의 물량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물량이. 많이 나갔고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구 수별로 하니까 세대별로 하니까 한 7만 세대 정도 되니까 7만 세대를 5개씩 묶으면은 5, 7, 35, 35만 장 아니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 다 35만 장을 나누는 게 어려우니까 뭐 10만 장씩 해서 3번을 공급하면 되니까 그죠? 시간이 한 장 5매씩 갖고 시간을 최소한 뭐 한 달 내지는 또 뭐 아니면 뭐 보름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장님들이요, 이게 이제 돈을 걷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1,000원, 2,000원 이거를 다 걷어오는 게 이장님들. 아니 그러니까 이장이 면사무소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마을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이장들이 뭐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말을 해결 미리 사용해도 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이장이 알아서. 아니 그건 알아서 우리 그것까지 이거는 이제 거기서 알아서 PC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그렇게 마을에서 이장이 알아서 뭐라고 의견들이 막 나온 거예요. 왜 우리한테 시키냐? 뭐 근데 오히려 영농회장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왜냐면 경쟁을 붙여놔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영농회장이 이장님은 투자하면 금액을 단가를 아까 좀 들어올려야 좀 평화로워질 것 같거든요. 아니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줄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장님이 수금하기도 편하게 한 개에 2,000원, 5개에 10,000원 이렇게 해서 아주 수금이 편하거든요. 10,000원 한 장 따라 넣으면 되고 남는 돈은 또 많이 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리고 경쟁도 좀 줄이고 지금 국가 공적 물량이 너무 싸요. 그죠? 우체국 큰 병원인데 포천지에서 2,000원 받는다는 그것도 그런데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변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가격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부직포 문제라든가 그거는 우리 기업청 과장이 다행히도 포천이 만드는 부직포 공장이 주 원료를 쓰는 부직포 공장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다 중국산을 썼다가 중국산이 지금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부직포 공장들을 수급만 잘 해주면은 정상적인 물량인데 또 여기도 가스 공장이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우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2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물량을 더 확보를 해서 더 받으면 돼요. 지금. 협의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저희가 3일간 공급한 물량이 전부 공급 물량 합해서 17만 1,000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국과는 얘기 꺼내지 말라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만 가고. 네,